네, 다청다감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마음의 고통을 들려주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치유해주는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1등 콜라겐 뉴트리 에버콜라겐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에버콜라겐 타임 퓨처. 어디 이거 넘쳐. 그럴까? 오. 아니 또 들어봐요. 오늘은 또 뭐래? 아, 괜찮아, 안 뜨거워요. 우와. 우와, 뭐야? 오메. 자, 백합. 백합. 미나리. 미나리 좀 먹어줘야죠. 야, 미나리 요즘은 대세는 미나리야. 미나리 듬뿍. 진짜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아유, 뭐 예? 그냥. 그러니까 요리로 이렇게 막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 제가요 네. 요리로 저를 치유합니다. 아니 칼질도. 뭐 땡초예요? 땡초. 툭. 뚜껑 닫죠.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꼭 네. 툭툭 뚜껑 넣더라. 닫읍시다. 뚜껑 어디다 놨어요? 닫아요? 네. 알았어요. 내가 움직일게요. 그래갖고 오메, 먼저 먹읍시다. 기대되네. 내가 또 부글부글 하겠지 뭐. 혹시 네. 나 지금 이게 이렇게 달랑달랑 하니까 드는 네. 생각인데 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뭐요? 저게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든가 뭔가 이게 갑자기 확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약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저는 나는- 아파트에서 어. 이렇게 내려다보고 갑자기 훅 빨려드는 공포 같은 것도 가끔가다 느껴요. 아, 그래요? 네. 나 무섭더라고. 저는 잠잘 때 문 못 닫고 자거든요. 왜요? 답답해서. 이산화탄소 꽉 찰까 봐. 저희 병원 수술실이 굉장히 넓은데 그 복도 들어갈 때가 좀 컴컴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가 좀 심장이 좀 뛰어요. 그래요? 네. 좀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항상 내가 불안하게 느끼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닥쳤을 때 약간 힘든 게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불안- 갑오브 갑이에요. 나는 뭔데요? 가볼까? 집이 1층이잖아요. 네. 저는 2층에 살아도 늘 불안해요. 얼마나 고소. 그래서 1층이에요? 나 그래 1층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제가 그래서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가요. 그 정도가. 네, 그 나는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데. 비행기는 약 먹고 타면 되는데. 아,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면 그리고 와인을 먹어요. 그거 엄청 취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와인. 그러면 이 지상에서 먹는 거에 2배의 효과가 있대요. 맞아요. 식이. 네. 네. 그리고 일어나면 도착하게 있더라고요. 불안도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불안장애라고 부르는 게 있죠,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공황장애 일환이에요? 불안장애라는 큰 그룹 안에 공황장애가 공황장애 있는 거구나. 네, 첫 번째가 공포증입니다. 아. 네, 뭐 저 특정 공포증 지금 얘기 나온 뭐 고소공포증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네. 조류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사회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공포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박장애. 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면은 뭐 괜찮은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받는 수준이 되면 그렇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속 혼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저희가 이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되나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생겨요. 뜬금없이. 네. 어떤 뭐 이벤트도 없이 그냥 이벤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없는 있고 경우도 있고요. 네, 뜬금없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애는 그러기 전에 좀 갖고 올게요. 아 진짜 추우니까. 아니 안 뜨거워요? 괜찮습니다. 이게. 이걸 제가 좀 푸는 걸 가져올까요? 여기 좀 주세요. 아우 옆 냄새만 맡아도 좋다. 이게 귀한 조개인데. 예, 이거 비싸고. 제가 농산시장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오늘 냄새에 비해서 맛은 좀 살짝 까치네요. 살짝. 아니 왜 좀 싱거운데?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이렇게 짜게는 잘 안 먹어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미나리가 굉장히 맛있어. 살짝. 제 입맛에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살짝 싱거운 것 같기도 해. 맛있어. 근데 기가 막히다. 야. 이건 조개 맛으로 드셔도요. 이거 드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이거 국물. 갖고 가고. 야, 추위가 간다. 최근에 또 저는 또 모 방송국에 보이스트롯 나가서 또 시원하게 떨어졌잖아요. 뭐 부르셨어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 요새는 이것도 병인가 봐. 금방 생각했다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기억도 못하고. 병은 아니고 그냥 노화 과정 중에 하나죠. 예, 노하고 예. 건망증이죠, 건망증. 건망증. 그게 먹는 누가 거. 그러던데요. 불을 켜놓고 까먹으면은 건망증이고 키는 방법을 모르면 불을 켜는 방법이 생각이 안 치매고 나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공황장애가 저도 주변에 좀 공황장애는 좀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공황장애라는 게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상황? 본인이 그 힘든 그 특정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가면 막 호흡곤란이 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게 몸을 못 움직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럼 나도 있는 거네. 난 MRI 통을 못 들어가요. 아, 그럼 이제 폐소공포증. 아, 그럼 공포증일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면 뭐 자주 겪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데 네. 어떤 분들은 그 파마할 때 쓰는 이거 뒤집어 쓰는 네, 거 있죠. 네, 네. 그것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마사지 할 때 여기 수건 덮는 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 치과 나 그거 가서 여기다 싫어하는데. 요 구멍 뚫린 거 퍼 덮잖아요. 저 못해요. 그거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 아. 친구가 저는 그냥 해요. 저 나중에 세수한다고 저 덮지 말고 그냥 하라 그래. 어. 뭐 조현병이나 우울증은 뇌의 기능, 마음의 병이라기보다는 네. 뇌의 기능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공포증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 이거 마음의 문제. 아, 이거 진짜 이건 회로와 상관없이 마음의 물론 병. 이게 생기면 회로가 변하는데 불안에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아, 그게 마음의 병이구나. 마음에 뭐 공황장애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 공황 발작.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불안보다 좀 센 거를 공포라 그러고 네. 그보다 더 센 게 바로 공황이에요. 어. 공포보다 더 강한 놈이 공황인데 이거는 급작스러운 강렬한 신체 증상과 함께 엄청난 공포가 밀려옵니다. 신체 증상은 어떤 거냐? 심장이 바바바바바바바바 세게 뛴다든가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호흡곤란이 온다더라고요. 손이 차지면서 저릿저릿하다든가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이 신경계죠. 쓸데없이 항진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신기하다. 느낌이죠. 사자를 만났을 때 그쵸, 나오는 바로. 반응들이 바로 다 만나는 다 나오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막 네. 심장 갑자기 뛰고 막 그게 교감 강도를 딱 만났다든가 어. 문제는 위험을 닥치지 않았는데 이게 생기니까 힘들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공황 발작을 한번 겪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나 장소를 무서워서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네. 학습이. 그러니까 소뚝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뚝국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완전히 자기 거가 돼서 그런 상황이나 장소를 예측이 되면 회피를 하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뭐 비행기에서 한번 그러면 그다음부터 비행기 타면 맞아요. 못하는 거지. 거예요. 네, 지하철 한번 그러면 지하철을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한번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는 한번 겪은 이후에 나오는 거. 그치 공황 장애가 되려면 공황 이게 한번 발작이랑 있고. 이 얘기 반응, 어. 얘기 불안 예. 또는 회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불안해질까봐 미리,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리 일어나는 불안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공황 장애고 공황 발작이 있는데 얘기 불안이 없다. 어. 이러면 공황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안에 항상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올 것 같은 장소나 상황이 점점 많아져요. 아.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안 타. 그럼 어떻게 타야 돼요? 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버스에서 그러죠. 버스도 조금 안 좋아.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버스도 못 타게 됩니다. 아. 결국에서 어떤 장소를 주로 피하게 되냐면 사람이 많고 내가 빠져나가기 힘든 장소들. 예를 들면 백화점, 사람 많은 네. 엘리베이터, 극장, 마트.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마트 이런 데. 그런 데를 못 가는 거야. 이런 데를 점점 못 가기 시작해요. 아. 점점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하구나.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어. 저의 뭐 40, 50대 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있다 얘기했는데 어르신인데 뒤늦게 이게 오신 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35년 동안 교수로 재직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정년을 하실 때 나는 이제 은퇴자가 아니다. 은퇴한 노년이 아니라 난 제2의 청년을 살겠다. 이러면서 막 은퇴식도 멋있게 하시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70대가 되시면서 눈에 띄게 좀 이렇게 느려지시고 뭔가 좀 그렇게 되셨는데 운전을 하면 자꾸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반응이 느려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고. 에이 운동도 할 겸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운전을 포기를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게 바뀐 거야. 뭐 승차권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많이 기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우리가 뭘 하나 살라 그래도 저기 미안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도와주겠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시기가 힘들어지신 거야. 거예요. 교수로 참 대접만 받고 그렇죠. 살다가 예. 그럼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더 그렇게. 그걸 모른다고 누구한테 묻는 입장이 되셨으니까 어느 날 버스를 딱 탔는데 이렇게 자리로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버스가 이동을 하다가 팍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지신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럼 사람들이 아 하고 이제 눈이 다 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기사분이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빨리 좀 자리에 앉으셨어야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일단 이 상황을 모면을 하려고 얼른 차에서 그냥 내려버리셨대요. 그때 딱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호흡곤란을 아 갑자기. 그 당황스러움에 막.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하고 어지럼증과 막 호흡곤란과 이런 게 오시니까 이제 자제분들이 안 되겠다. 검사를 하러 가자. 타정상.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다정상. 근데 그 의사분이 정신과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아유, 도움 받으실 일이 있는 것 화냈을 같다라고. 것 같아. 그러니까 화내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럼 말했을 것 뭐 같아. 내가 무슨 맞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뭐야 이렇게 이제 역정을 내시고 괜찮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일상생활에 자꾸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마트에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사려고 하시는데 거기 무인 계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할 줄을 모르시니까 다시 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해요. 아 그런 데서도 네.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 막 사람들이 뭐 저것도 저 할아버지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뭐 이게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것처럼 있다는 알수 것처럼 있죠. 들리는 거지. 약간 피해망상처럼. 아무도 없는데. 근데 막 그게 막 들리는 나를 거야. 괴롭히는 거지. 혼자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 힘든 거는 오는 거는 당신밖에 모르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자존심과 그렇죠. 더더군다나 교수 생활. 교수 생활을 30년. 교수 생활도 하셨고 게다가 이 정신과라는 것에 대한 그 선입견. 보수적인 선입견이. 선입견이 훨씬 우리 세대보다 큰 거예요. 우리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신 거죠. 저도 그러면 이게 공황장애인가요?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 진지하게 상담. 아니, 진지하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코피가 자주 나거든요. 네. 코피가 이게 혈관을 몇 번 지진 적이 있어. 코피가 멈추질 않아서. 아, 그래서 이게 혈관이 얇으면 코를 풀다가도 코피가 한번 터지면 안 멈춰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가서 거기에다 지지고 안에다가 이걸 넣잖아요. 그렇죠. 패킹하죠. 네. 넣잖아. 그러니까 피가 안 나니까 살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나오는데 1시간을 못 버텨요. 숨이 막아놓은 걸? 막혀서. 그 차 타고 내려서 호흡을 안 될 것 같아. 다시 응급실 가서 빼달라 그래. 피 나도 되니까.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그건 그냥 불안이 높은 건데 공황장애는 제가 혹시 공황장애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워낙 얘기했구나. 공황 발작이 평생 겪을 만한 그런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강렬한 공포예요. 그럼 제가 지금 상담한 건 사자. 저는 무슨 사자를 공포야? 만났어. 사자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우리 평소에. 네. 강도는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의 공포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그 이분이 뭐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 약물 치료를 좀 받으면 약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예상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시는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70대에 공황장애가 새로 발병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인텔리시란 말이에요. 네. 남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자식이 먼저 병원에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약을 처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빠가 힘들어할 때 이거 한번 먹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편해질 거라고. 근데 이 공황장애 항공황 약물, 항불안제인데 먹으면 금방 편안해져. 쫙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겪으신 분들은
이 약이 없으면 외출하기 와.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다. 그래서 안 먹어도 5년 된 약을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먹을 수 먹어야지. 있다는 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뭐 그런 거. 그래서 공황장애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아신 것 같아요. 그냥 코가 좀 약하시네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상상하는 걸 초월하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이제 이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뭐 그렇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고 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공포예요. 죽을 것 같은 숨 못 쉬고 그 심장이 정도가 공황장애. 네, 심장이 터질 것 같단 말이죠. 그냥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나한테 또 이제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소식이네요. 약은 부작용은 없어요? 지금은 뭐 그러니까 약간 의존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심리적인 의존도가 사실 큽니다. 아.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네. 이 약만 있으면 내가 괜찮다. 네.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주는 게 일단은 그쵸. 일상생활하는 데 그렇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건 어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이 돼서 약을 끊을 수 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 약을 한 번 먹고 그 다음부터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아 극복을 해서. 예, 예. 오 희한하다. 정말 계속 오랫동안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음. 아니면 안 먹고 갖고만 다녀서 쭉 사는 분도 있고 변장님 그게 그럼 그런가 보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막 털어놓는 거 있잖아. 입에다 하얀 거. 뭐지 그거는? 그거는 그냥 요즘은 가루약은 안 씁니다. 아니 가루약에 알약 전문용이 같은 있어야 거 있잖아요. 알약 하나 뭐 필요 없이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게 되게 비슷한 건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강의를 참 잘하는데 강의 전에 너무너무 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포랑 다른 게 심장이 너무 많이 뛰니까 네.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하려고 네. 인데랄이나 이런 심장 천천히 뛰게 하는 약을 먹어요. 인대랄? 인데랄, 예, 인데랄. 그렇게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게 공포인지 불안인지 이것들을 잘 감별을 또 하긴 그러니까 해야 그 돼요, 차이 약이. 되게 묘한 차이네. 묘한 차이. 이게. 근데 뭐 음. 거기서 거깁니다. 몸이 반응하냐 마음이 반응하냐거든.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몸이 반응 안 하게 하면 마음도 반응 안 해요. 그 방금 말씀하신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약을 쓰잖아요. 그럼 심장이 천천히 뛰면 내가 불안을 안 느끼는 거예요. 심장을 그래. 편안한 상태인데 심장을 임의적으로 약물을 주사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니까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결국 몸과 마음이 작동은 따로따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 같이 간다. 불안하면 심장이 빨리 뛰지만 빨리 뛰게 하면 불안이 유발된다. 근데 보통 사람은 잘 유발 안 되죠. 근데 이런 불안장애 갖고 있는 사람은 심장만 빨리 뛰게 해도 불안이 확 생깁니다. 불안장애 심각하네.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하나 스토리가 생각이 나네. 뭐요? 어떤 여자분이 본인 자신이 나는 불안 끝판왕이야.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